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제가 화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촬영을 못했고, 그리고 수요일도 촬영을 하려다가 못해가지고, 목요일인데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천이 많이 없어서 약간 민망할 수도 있지만, 새로 나온 F5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깨 부분에 스트랩이 없는 탑 형태로 이제 그 폴로만 니트를 떴던 무늬를 그대로 활용해서 그때 그 무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크롭인 탑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그 솜솜뜨개에서 구매했던 그 스무디 소라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해줬고, 그리고 스무디 블랙이 조금 남아가지고 사용을 해줬는데, 이거는 소라색으로 통일을 했어도 예뻤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메인 바늘 4mm에 위아래로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고무단으로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옆에 늘림도 들어가거든요. 여기가 늘림이 들어간 부분인데 늘림을 10번을 해가지고 해줬더니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가 너무 울더라고요. 이게 니트 탑은 몸에 핏하면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 허리 구간에서 좀 구겨지면서 핏이 안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배꼽 언저리, 배꼽보다 살짝 밑에까지 기장이 나오도록 떠주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밑에를 자르고 그대로 다시 코를 꿰가지고 아이코드 마무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메인 4mm로 무늬를 떠줬고 3mm로 아이코드 마무리, 네코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원래는 상단이랑 하단이랑 둘 다에다가 그 아이코드를 관통하도록 우레탄 줄을 넣어줬거든요. 근데 아래에는 우레탄 줄을 넣으니까 이게 또 다시 핏이 엄청 웃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빼줬고, 위에는 우레탄 줄이 들어간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얘가 혹여라도 대형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밖에 입고 나갈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입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레탄 줄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짱짱하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탄성이 좀 있게 몸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고도 실이 남아서 그 반팔 니트도 뜨고 니트 탑도 뜨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스카프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에 이런 식으로 두르는 게 요새 좀 많이 보여서 이거는 한 15코 정도로 잡고 3.5mm로 쭉 저는 더블 니팅으로 떠줬거든요. 아니다. 저는 더블 니팅으로 뜬 줄 알았는데 그 장갑 바늘을 가지고서 떠줬습니다. 장갑 바늘 4개로 3개는 항상 꿰어져 있고 그 하나로 이렇게 떠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떠줬고, 제가 더블 니팅을 하지 않고 장갑 바늘을 쓴 이유는요. 더블 니팅으로 뭔가 이런 편물을 헤어밴드로 쓰려고 한번 쪄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 가장자리가 너무 이제 장력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안 그래도 이 양 끝에가 중간에 비해서 장력을 다르게 줘야 되는데 그게 또 그 다른 장력으로 유지해서 양 끝은 뜨고 가운데는 원래 장력을 유지해서 뜨고 하려고 하니까 그 장력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동시에 계속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갑바늘로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줬습니다. 그래서 5코, 5코, 5코 해서 15코로 떠줬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바퀴 둘러서 늘어뜨려 두셔도 되고, 옆으로 한 바퀴 묶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괜찮죠? 이거 매듭은 조금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방법만 찾고 나면은 굳이 이런 횡한 탑이 아니더라도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횡한 탑에는 이게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허전할까봐 제가 평소에 목걸이를 안 하는데 목걸이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다닐 용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스카프 길이는 요만큼이 아마 한 50cm 정도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한 35cm 정도 되니까 135cm 정도 될 것 같네요. 대략 자기 키보다는 살짝 짧게 이렇게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 스무디, 포인트로 쓰인 스무디 블랙으로 가디건을 떠서 도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버튼밴드가 계속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데 이걸 계속 풀고 수정하고 하니까 살짝 지쳐가지고 지금 손을 떼고 안 만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서 손을 뗐다고 뜨개를 쉬고 싶진 않아가지고 요 모네 모네 실을 사용해서 제가 원숄더 탑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숄더 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저한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길이는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를 좀 보완하고자 다른 샘플을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뜨개 수단은 지금은 그냥 가방의 밑부분 같은 요 편물과 함께 할 거랍니다. 이게 요 샘플을 떴을 때는 메인 바늘도 3mm로 잡고 여기 밑에 아래는 겹단이거든요. 겹단을 요만큼만 3mm로 떠주고 옆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늘림도 넣어주고 그러고 마지막에 먼저 여기 버튼밴드 주워가면서 더블 니팅으로 떠주는 것처럼 밴드를 여길 3mm로 해서 떠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풀고 3.5mm로 이쪽을 먼저 쭉 둘러서 떠주고 여기도 3.5mm로 떠줬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 허벌덩한 거 있죠? 근데 게이지에는 요 밴드 부분이 3.5mm보다 더 작아지면 요 4mm 메인 바늘로 잡은 부분이 너무 허벌덩해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얘를 아예 그냥 실험 한번 해봤다, 뭐 탐험 한번 해봤다 셈 치고 새로 샘플을 잡은 것은 저는 이 밑단의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뭐 약간 도톰하고 여기 이 모네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비치고 얇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작은 바늘로 단독으로 뜨게 되면은 게이지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주제에 편물이 좀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mm 겹단으로 한 부분은 막 엄청 편물이 못생긴 느낌도 아니고 좀 탄탄해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전체 겹단으로 앞판 따로 떠주고 뒷판 따로 떠줘서 여기에서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두 번째 샘플을 떠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 늘림 부분도 여기가 너무 허벌덩해진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한번 입어서 보여드리자면 바로 이 위에 한번 입어볼게요. 세탁도 안 하고 정리도 안 된 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되면 대형 사고잖아요. 뭔가 몸에 딱 맞는 그런 쫀쫀한 원숄더 핏을 원했는데 이건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핏인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딱 몸에 붙지 못하고 좀 커서 흘러내려가지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코를 가로로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했나 싶기도 한데, 만약에 이 샘플이 또 파가 되면 한번 그렇게 떠보려고요. 아무튼 저의 가디건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른 뜨개로 좀 환기를 시켜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가디건을 잡아보려고요. 근데 요즘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여름 가디건이 진짜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장마도 끝나가지고 폭염일 텐데, 폭염 때 이제 밖에서 너무 덥다가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면은 너무 춥다가 이러면은 몸이 그 온도 차이를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얼른 가디건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쵸? 근데 해야 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은 왜 항상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해요. 되게 해가 나와 있는데 동시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집니다. 되게 이상한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개수다 뜨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뜨개수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톱이 지금 다 까졌는데 새로 할 시간은 많았는데 자꾸 귀찮아서 미루다 보니까 지금 손톱이 이렇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냥 흐린 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뜨개수다 고! 네, 여러분, 다시 뜨게 하는 앵글로 돌아온 유캔입니다. 지금 뜨는 방식은 늘림 줄임 없이 그냥 통째로 쭉 뜨다가 그 숄더 쪽으로 이렇게 쭉 3니들 바인드 오프처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숄더 부분만 남기고 쭉 코를 막아준 다음에 숄더 부분도 떠주고 막아주는 그런 식으로, 원래 제 도안에는 꼭 허리 줄임이 들어가지만 허리 줄임이 없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 겹단한 부분 되게 신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은 건데, 방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잡고 잡아당겨 보니까 생각보다 신축성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겹단으로 되어 있으면 쫙 늘어나도 어느 정도 가림막이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너무 흉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열심히 한번 떠보겠습니다. 얘는 또 따지자면 조각조각이라서 완성이 다 될 때까지 핏이 어떻게 나올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요즘 탑이 엄청 뜨고 싶어서 탑을 많이 뜨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가디건이더라고요. 그래도 좀 예쁜 탑을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탑을 떠봤는데 어떤가요? 과연 이거를 입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내일 좀 제대로 착샷을 찍어보긴 할 것 같아요.
착샷을 인스타에 올려서 반응을 한번 보고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이제 도안 제도도 해서 사이즈별로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 니팅을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가지고 수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탑을 만들 때는 뭐랄까 이렇게 네모나게 탑 떠가지고 그냥 어깨끈 다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은 제가 되게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허리에도 줄임을 좀 넣고 그러고 이제 가슴 쪽에도 경사를 좀 넣어서 가슴 부분이 더 높아질 수 있게 그리고 등 부분에 총장이 좀 짧아질 수 있게 그렇게 떠주기 때문에 그냥 원통으로 떠서 끝내버리는 그런 탑들이랑은 핏이 좀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경사를 넣는 정도가 지금 오늘 제가 입고 보여드린 탑에서는 경사가 약간 아쉬운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경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체형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가슴이 더 크신 분들은 이 정도 경사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도. 그래도 뭔가 최대한 보편적인 체형에 맞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요. 해봐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해보고 싶어요. 또 이제 저는 주변에 가슴이 좀 큰 친구들이 많은데 또 이제 축복받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가슴은 큰데 몸은 말라가지고 박시하게 입으면 그대로 펑퍼짐해 보이고 딱 붙게 입으면 너무 야해 보이고 심지어 이런 탑들은 가슴을 다 가려주지 못하는 길이로 나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스트가 좀 있는 친구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게끔 가슴 경사에 조금 공을 들여줄 생각입니다. 제 뜻친 분이 또 뜨개로 제 도안을 구매해서 샀던 탑 중에 다프네 탑이라는 탑이 있는데요. 그거 후기를 잠깐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가슴 부분에 파이핑이 들어가는 제가 그 카메라 각도를 이렇게 대각선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제 딴에는 정면으로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가슴에 따라서 이렇게 파이핑이 들어가고 그 밑에 이렇게 탑이 위아래로 소매랑 몸통이랑 있는 식인데 그 가슴의 구간이 그렇게 파이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구간이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좁고 작은가 봐요. 그래서 너무 파졌고 그러고 너무 그러니까 가슴을 다 가려주지 못하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A컵이 아니면 소화하기 힘든 옷이라는 그런 후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체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는 바스트가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번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탑을 만들 수 있을지. 탑 얘기만 너무 많이 안 해 근데. 뭔가 용기가 나면 한 번쯤 입고 나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너무 민망하면 이대로 끈을 달아줘서 나시로 입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니플 패치를 붙이고 브라 안 하고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죠. 그 꽈배기 조직 덕분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대로 끈만 달고 나시로 입더라도 되게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요즘엔 햇빛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비가 안 오는 날이면 햇빛이 정말 강해가지고 살이 타고 막 이런 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헐벗고 다니는 스타일로 옷을 입은 날에는 선크림을 꼭 챙겨서 발라주던가 아니면 양산을 들고 다니거나 뭐 그렇게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양산은 제가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양산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선크림이나 열심히 바르고 다니려고요. 제가 계획해둔 여름뜨개는 정말 한 바가지인데 곧 있으면 8월이라서 시간이 정말 모자란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가을 옷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걸까요? 근데 제가 도안을 안 낸 지가 되게 오래 됐어요. 마지막으로 냈던 도안이 코코 블라우스인데 그것도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오랜만에 낸 도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가지고 좀 촉박하게 냈었던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3월인데 벌써 7월이 됐는데도 제가 도안이 마땅히 낼 만한 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이대로 갔다간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나오면은 다행인 정도일 텐데 뭔가 요즘 도안 작가분들은 거의 뭐 소처럼 일하셔가지고 폭주기관차처럼 거의 매달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뜨개 할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되게 빠른 주기로 돌아온다고 해서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예쁜 도안을 퀄리티 있게 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속도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부러운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뭔가 시행착오를 덜 겪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시고 샘플도 여러 개 뜨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요즘 좀 부럽습니다. 저는 아마 다 한 시즌씩 밀린 채로 도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탑의 반응이 궁금해요. 저의 주 구독자층은 좀 언니나 이모 분들이셔가지고 뭔가
자기가 직접 입기에는 민망하다는 반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시고 어떠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마다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가져오긴 하는데, 어떤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저의 과정들이 결과는 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즐겁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거를 자꾸 가져와서 요즘은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간에 제 예전 동영상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더 멀리 퍼지고 있는 사인 같아서 좀 기분이 좋았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코 잡았을 때는 더블 니팅으로 잡아서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편물이 그 맨 밑에서부터 한 4cm 정도 됐을 때부터 앞판이랑 뒷판이랑 갈라가지고 원통으로 떠주고 있어요. 이렇게 떠야지 나중에 이제 숄더나 겨드랑이 부분 줄임 들어갈 때 그 더블 니팅 하면서 줄임을 하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코도 계속 자리를 바꿔줘야 되고 바꾼 다음에 줄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블 니팅 자체가 편물을 짜는 속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그 뜨는 속도가 평소랑 비슷하다고 쳤을 때 같은 속도에 반쪽밖에 편물을 못 뜨는 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뜨고 싶은 마음에 원통으로 뜨고 있어가지고, 따지자면 얘는 모드티에 카라를 뜨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지금 떠주고 있는 거예요. 모드티의 카라가 제가 알기로는 주디스 매직 캐스톤?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캐스톤 한 데서부터 원통으로 계속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편물이 너무 좁아가지고 원통으로 안 떠져요. 그래서 그 구간을 더블 니팅으로 조금 떠올려주고 어느 정도 편물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원통으로 뜰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되면 원통으로 나눠서 떠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앞판으로 뜰지 뒷판으로 뜰지 아직까진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다음 판도 캐스톤은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이 모네실은 권장 바늘이 4mm예요. 그러고 단독 편물로 뜬다고 봤을 때 4mm가 예쁘기는 해요. 이게 3mm로 그냥 편물이라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너무 빡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실 자체가 되게 후들후들한 실인데 너무 탄탄하게 짜였다, 이런 뭔가 실의 특징과 편물의 특징이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겹단으로 떠줄 거라서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내실을 구매하셔서 콧겹으로 뭔가를 뜨실 생각이시면 저는 4mm, 권장바늘대로 4mm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4mm일 때가 제일 예뻐요, 편물은. 그러고 저는 좀 깃털이 있는 그런 특수사로 쫀쫀한 원숄더 탑 같은 게 뜨고 싶었던 건데 모네가 막상 편물을 내니까 그런 쫀쫀한 신축성 있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후들후들하게 엄청 드레이프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신축성이 막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니트다 보니까 어쨌든 신축성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그 폴리가 많이 들어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의 편물은 아니거든요. 딱 이렇게 흐르는 찰랑찰랑한 면 느낌이라서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보고 어떤지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느낌을 따라서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른 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네는 100g 단위로는 팔지 않고 400g 한 콘 단위로 팔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샘플 많이 뜬다 생각하고 그냥 한 콘을 사가지고 실패한 샘플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 안 풀고 그냥 계속 새 실로 뜨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완성작이 마음에 들게 나오면 솜솜 사장님께 혹시 패키지 해보실 생각 없냐고 여쭤봐서 무게를 이렇게 그 소요량에 맞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디 잘 나오길 바라며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쭉쭉쭉 떠야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되네요. 제가 지난주에 이걸 다 겹단으로 떠버릴까 싶다가도 너무 오바 같아가지고 그냥 혹겹으로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가 그 오바를 떨어버립니다. 뜨개옷은 쉽게 갔을 때 마음에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한번 신축성을 보고 싶긴 한데 지금 길이는 이렇게 한 요 정도가 10cm 정도 될 테니까 한 13cm 정도 뜬 것 같거든요. 신축성이 나쁘지 않네. 주디스 매직 캐스톤이 아니라 저는 그걸로 했네요. 뭐지 이거? 흔들코. 네, 흔들코 생각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죠? 흔들코로 코를 잡아줬고 첫
단에 저는 3mm의 흔들 코어를 잡아서 지금도 3mm로 뜨고 있는데 맨 첫 단 앞뒤로 이렇게 왕복 더블 니팅 할 때 전부 꼬아뜨기로 해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밑에가 약간 플레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더 이제 만약에 고무단을 흔들코로 잡았다. 근데 고무단이 3.5mm로 뜨는 고무단이다. 그러면은 3.5mm로 해서 꼬아뜨기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3mm 바늘에 잡고 처음 한 4단,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2단 정도는 3mm로 떠준 뒤에 그 다음에 바꿔서 고무단으로 3.5mm로 떠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꼬아뜨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흔들코를 잡아서 해줬고, 그래서 아마 밑단 변형이 막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막 플레어 될 것 같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흔들코를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팁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무단 밑에가 퍼지면서 좀 모양이 웃겨질 수 있어요. 저는 이 실내화 가방 밑면 같은 이 편물을 20cm 정도 그대로 떠준 뒤에 겨드랑이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마음 놓고 무매를 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늘림이나 주림이 있으면 마커가 막 달려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뜨면서도 편물이 흔들려서 소리가 나고 돌리면서도 계속 막 짤그락 소리가 나는 게 되게 거슬리고, 그러고 늘림 주림 하는 단을 자꾸 지나쳐가지고 되게 촬영하면서 뜰 때 막 가끔씩 되게 조용해지고 그랬는데 집중하느라고. 근데 이거는 무념무상으로 무한 메리아스라서 좀 편하네요. 다음 촬영 전까지 이 판 말고 다른 판을 캐스톤해서 이렇게 무매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You can 화이팅. You can do it. You can need it. 여러분, 저 모기를 되게 심하게 물려가지고 이게 물린 지 얼마나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4일은 넘었거든요. 이게 저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언니 말로는 제가 이걸 보여준 지 아직 일주일이 안 된 것 같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촬영 시점이 목요일이고 월요일에도 이게 있었고 그때 이미 며칠이 지난 거였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이게 모기 물린 거에 알러지 반응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긁었더니 나중에 흉이 남을 것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얌전하게 가라앉아 있지만 다시 이 전체가 붉어지면서 부어오르면서 되게 가렵거든요. 사실 피부과를 갔어야 했는데 오늘은 운동을 가야 돼가지고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운동 때문에 못 가고 내일은 피부과를 가니까 그럼 또 촬영을 못 하겠지? 해가지고 좀 그렇네 싶어서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기다려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얼른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시간대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요 목이 부어오른 거는 제가 그 최근에 레이저 제모를 피부과에 받으러 갔다가 그 제모 받고 나면은 거기에서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는 크림을 소분해가지고 주시거든요. 혹시라도 너무 빨개지거나 한 부분에 이거 얇게 펴발라라 해가지고 주시는 크림이 있는데 그거를 레이저 제모할 때는 쓰지 않았고 요 모기 물린 자리에 바르고 있답니다. 열심히는 안 바르고 있어요. 이게 또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거는 너무 자주 바르면 내성도 생기고 안 좋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을 넘어가지 않도록 발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깨자마자도 너무 가려워서 이미 1번 발랐고요. 자기 전에도 1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모기 진짜 안 물리고 모기가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모기가 갑자기 다시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이 집이 원래 모기가 되게 많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모기가 별로 안 보여서 웬일이야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지독하게 알러지가 올라와요. 그러고 올해에는 모기가 소리가 없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친구랑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마 원래 안 날 거다 모기가 뭐라는 거야? 원래 모기가 소리가 안 난다. 아마 소리가 났던 모기들은 이미 널 물고 난 모기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진짠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기가 이제 사람을 물기 전에는 배도 가볍고 하니까 가볍게 날아다녀도 돼서 소리가 안 나다가 물고 나면 몸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그 무게를 견디느라고 소리가 막 많이 나는 걸까요? 이따가 촬영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 아무튼 모기도 이렇게 강렬하고 그리고 여러분 파주인가? 거기에서 말라리아가 들어왔나 봐요. 유행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발병된 사례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기 조심하시고 전기파리채로 열심히 잡아봤는데 그걸로 오히려 더 못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손으로 잡았으면 잡았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전기 모기채 찾아가지고 그것도 버튼 눌러가지고 휘두르고 하는 사이에 도망가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친구가 줬던 팁이 분무기 있으면은 모기가 어디 앉아있을 때 분무기 뿌리면 떨어진다고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 꿀팁이 필요하신 분은 분무기를 준비하시면 모기를 손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팁을 조만간 한번 써보려고요. 아직은 모기가 안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봤는데 놓치거나 해가지고 모기가 너무 날쌘 거예요. 너무 잘 숨고 엄청 팔팔하고 그래서 한 번 숨으면 막 몇 시간 동안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졸린데 새벽 3시에 모기 때문에 불 다 켜고 이렇게 눈 뜨고 기다리는데 6시까지 안 나오니까 어떡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잠들고 그렇게 며칠 동안 살아있는 모기랑 같이 동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 물렸습니다. 뭐 팔에도 물리고 다리에도 물리고 그렇게 물렸어요. 올해에는. 그래도 제가 진짜 몸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을 때는 모기도 안 물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모기가 좀 무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좀 건강이 회복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는 모기가 무는 게 낫죠. 그쵸? 여러분, 모기랑 이어서 여름 곤충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동네에는 매미가 많이 있나요? 지금 매미 소리 하나도 안 들어가죠. 왜냐면 매미 소리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전에 집에는 동네 자체가 매미가 엄청 많은 동네여가지고 귀청이 막 찢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미가 엄청 많고 방충망에도 엄청 많이 앉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원래도 매미가 적기는 했는데 지금 요 채광이 들어오는 창문 앞에 원래 엄청 나이 많고 큰 나무가 이 빛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그 나무를 베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새로 심은 나무는 아직 창문을 가릴 정도로 크지는 않아가지고 빛이 잘 들어오는데 그 나무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매미 소리도 좀 들리고 가끔 방충망에 매미도 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동네 자체가 매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이 있어가지고 예전 동네로 이렇게 잠깐 방문을 하면 거기는 정말 여전히 미친 매미 소리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아직 매미가 많은 시기도 아닌 것 같은데도 거기는 벌써 매미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 집에는 매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잊고 있었는데 주말에 친구랑 같이 주말이 아니구나. 월요일에 친구 만나서 성수동에 자기가 참여한 전시가 있다고 그거 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가서 전시도 보고 커피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하고 놀았는데요. 그 성수역 쪽에는 매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 많은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아 맞다 여름은 매미의 계절이지 하고 다시 생각이 났답니다. 저희 동네에는 매미는 없고 잠자리가 엄청 날아다녀요. 잠자리 원래 가을에 많이 날아다니지 않나요? 근데 저희 동네에는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고 지금도 이제 우리 집이 꽤 높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우리 집보다 위쪽으로 날고 있어요. 아, 그러고 어제 새벽에 이제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강아지 산책을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강아지가 심장병이 초기이긴 하지만 있어가지고 너무 더운 데에서 헥헥대고 숨을 잘 못 쉬면 심장병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산책을 못 나가고 해가 져 있을 때에만 산책을 나가는데 어제 새벽에 산책을 나갔더니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귀뚜라미 너무 반가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막 귀뚜라미가 절정인 시기는 아니어서 뭐 한 5마리쯤이 이렇게 잔잔하게 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귀뚜라미도 절정의 시기면은 매미 뺨치도록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때가 벌써 두려워지는 밤 산책이었습니다. 지금도 슬슬 해가 지면서 영상에서 티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주황빛이 조금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해가 지고 기온이 좀 내려가면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끝에 쿠키 영상으로 붙는 강아지 영상을 어떤 걸로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매주 붙일 수 있으면 좋지만 가끔 강아지 너무 귀엽지만 핸드폰 너무 멀리 있어서 찍기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안 찍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귀여운 모습을 자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쿠키 영상이 없는 날에는 섭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바닥이 타일 바닥인데 딱딱해가지고 지금 강아지가 고관절을 다치기도 했었고 엑스레이를 보니까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신나면은 신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점프도 너무 많이 하고 우다다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닥이 너무 딱딱한데 관절에 무리가 갈 것 같아가지고 언니가 큰맘 먹고 매트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그 매트가 와서 바닥에 깔려 있는데 저는 요가 매트만 쓴 경험이 있지 그런 뭔가 강아지를 위한 충격 흡수용 패드는 좀 넓잖아요. 얇고 넓잖아요. 그런 매트는 제 집에 둔 적은 없는데 저게 집에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들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촬영을 하기 전에도 고관절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칭 잘 해주시나요? 저도 맨날 한다 하면서 안 하고 어쩌다 한 번 했을 때 스트레칭 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되게 꼼꼼하게 혹은 성실하게 스트레칭을 하시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스트레칭 진짜 너무 귀찮아요. 근데 되게 간단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고 시원하긴 한데 아프진 않은 정도의 스트레칭을 짬짬이 넣어주면 좋기는 좋은 거를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저도 알고는 있는데 하기 힘드니까요. 저는 특히 종아리랑 뒷벅지 쪽이 좀 많이 짧아지고 경직돼 있는 스타일이라서 가끔씩 그냥 스트레칭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게 한 번 스트레칭을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꼼꼼하게 시간 들여가지고 해주는 것보다 가볍게 계속 꾸준히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스트레칭 안 해주면은 근육은 또 돌아가기 마련이라 가지고 뭔가 한 방에 숙제를 끝낸다라는 느낌으로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심심해서 한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지 하고 혼잣말로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저부터 해야 돼요. 같이 하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슬슬 너무 어두워져서 아쉽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부디 다음 주에는 이거 한 판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뜨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떴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거 아마 앞뒤로 연결하고 나면 훨씬 괜찮을 거예요. 아까랑 별 큰 차이 없네. 아까랑 차이 없네. 많이 길어진 것 같은 건 저의 착각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